아들이 말아먹은 정든 내 집에서 쫓겨나던 날 밤, 15년 전 내가 인연을 끊었던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한참 만에 어렵게 전화를 받고 그저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1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남편을 2번 먼저 보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점잖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고로 안타깝게 사별하게 되었지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수연이를 낳았습니다. 그 후 2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탐내서 저와 결혼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번째 남편은 딸 수연이보다 5살 어린 아들 재웅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이상하게도 새어머니인 저를 친엄마처럼 잘 따랐습니다. 정말 친아들 같은 느낌이 들어 저도 참 이뻐하며 키웠답니다. 지금 저는 딸네 집 근처 작은 빌라에 삽니다. 원래 오래 살던 아파트는 얼마 전 아들에게 줬으니까요. 아니, 빼앗겼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전 재산을 잃었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52살이 되던 해에 2번째 남편마저 췌장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재웅이는 25, 수연이는 30이었습니다. 수연이는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착실한 회사원과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고 수원에서 살고 있었지요. 2번째 남편과 수연이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친부가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고 술과 도박, 심지어 외도를 일삼던 양아버지를 너무 싫어했던 수연이는 명절에만 잠깐 왔다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재웅이는 저희와 함께 지내며 아버지 병수발도 같이 들고 장례 절차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 나이에 상주 노릇을 하며 버텨주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왠지 듬직하고 정말 친아들 같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아들 재웅이는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말재주가 참 좋았습니다. 말로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남편이 떠나고 6개월쯤 지났을까요? 재웅이가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누나가 좀 걱정돼. 누나 남편이 도박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 여기저기서 자금을 모은다던데. 엄마한테까지 손 벌리려는 거 아닐까?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설마 싶었으니까요. 나는 그냥 엄마가 나중에 상처받을까 봐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라는 말이 좀 무섭게 들렸습니다. 그 후 재웅이는 결혼을 했고 며느리 지영이도 제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제가 60을 넘기면서 무릎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도, 백내장 수술을 할 때도 재웅이와 지영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며칠 쉬세요. 제가 죽이라도 끓일게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게 다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 잘 지내는 동안 재웅이는 그럴싸한 이유들로 여러 차례 제게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칠순이 다 되던 해 어느 날 재웅이가 엄청 진지하게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구체적이고 그럴싸했습니다. 유통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납품 계약서까지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나이도 있고 이번엔 좀 크게 키워보려고. 이번에는 정말 진짜야. 대기업 납품 계약서까지 받아놨어. 초기 자금 2억만 있으면 돼. 그러니 엄마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면 해결되는데. 딱 2년만. 안 될까? 2년이면 원금에 이자까지 다 갚을 수 있어. 2억은 너무 크다. 그런 큰 돈도 없고 내가 이제 늙어서 갚을 능력도 없는데. 엄마가 왜 갚아? 엄마가 갚는 게 아니야.
내가 갚는 거지. 엄마는 그냥 집 담보로 대출 명의만 빌려주는 거야. 내가 엄마에게 어떤 아들인 줄 알잖아. 엄마 옆에서 한 번이라도 실망시킨 적 있어? 집이 오가는 문제라 손이 좀 떨렸지만 내 아들 재웅이가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게죠. 그래서 집을 담보로 결국 대출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고 딱 8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담보대출 상환이 석 달째 연체 중입니다. 이달 말까지 미납금이 해소되지 않으면 임의경매 신청이 접수됩니다. 혹시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뒷목이 뻣뻣해지고 손이 떨려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린 후 재웅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한테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재웅이네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웃집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어머님이세요? 거기 지난달에 이사 갔어요. 이삿짐 차가 왔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가서 저도 이상하다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파트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 통장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봤습니다. 5년 전부터 30만 원, 50만 원씩 불규칙하게 빠져나간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쓴 돈인 줄 알았습니다. 치매가 오는 건가 싶어서 병원까지 갔었는데 실은 재웅이가 제 공인인증서로 소액 대출과 이체를 반복한 흔적이었습니다. 제 명의의 카드론이 3개, 소액 신용대출이 2개, 저는 서명한 기억조차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재웅이는 저의 노후 자금을 수년에 걸쳐 조금씩 들키지 않을 만큼씩 빼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집까지 담보로 잡은 다음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첫 남편에게 받은 유산도 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주방일하고 청소일도 마다 안고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제 노후 자금도 전부를 잃었습니다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착한 딸 수연이도 잃었지요.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고 통장에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한테 전화하기에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 꼴이 됐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10시가 다 되어 갈 무렵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춘 곳에 수연이 번호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우지 않은 건지 못 지운 건지 저도 모릅니다. 5번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 걸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6번째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고 있던 그 순간 핸드폰 화면에 내 딸 수연이라고 뜨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건 게 아니고 수연이가 제게 건 전화였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고 떨려서 한참 핸드폰을 쳐다만 보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소리도 못 내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지금 어디야? 내가 그리고 갈게. 한치의 원망도 없이 그저 저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1시간이 채 안 돼서 수연이가 왔습니다. 사위 준혁이도 함께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수연이가 제게 뛰어와 저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기만 했습니다. 그게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연이 품에서 그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수연이 집에 머문 지 일주일쯤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연이와 준혁이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위 준혁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봉투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경매 낙찰 확인서였습니다. 낙찰자 안에 적힌 이름은 딸 수연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엄마 집 내가 낙찰 받았어. 그리고 다시 엄마 명의로 돌려드릴 거야.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이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처음 재웅이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제가 수연이를 내치기 약 1년 전쯤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재웅이가 제 공인인증서를 몰래 쓰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직접 물었더니 대충 얼버무렸고 그때부터 수연이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 요청 방법을 알아보고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고 재웅이 명의 법인 서류를 공공등기소에서 떼어봤습니다.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납품 계약서는 조작된 것이었고 법인 실질 운영자는 재웅이가 아니었습니다. 유령 법인이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직접 말하러 갔던 날이 기억나. 재웅이 사업 계좌 이상하다고 했던 날. 오래 전이지만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수연이가 평일 낮에 찾아왔던 그날. 그날 엄마한테 경고하러 간 거였어. 근데 며칠 뒤에 엄마가 전화로 인연 끊자고 했잖아. 그래서 알았어. 재웅이가 먼저 손을 쓴 거구나.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엄마 귀에는 절대 들리지 않겠구나 생각했어. 저는 입을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또다시 후회와 미안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나 엄마한테 편지 써서 문 앞에 두고 왔어. 엄마 안 봤지? 네, 그냥 찢었습니다. 읽지도 않고 찢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모르게 해야 내가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재웅이가 엄마한테 우리 동향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날 믿으면 오히려 위험해졌을 거야. 그 말 뜻을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수연이는 15년 동안 저와 연락이 끊긴 채로 멀리서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재웅이가 모르게, 저도 모르게 혼자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재웅이 법인 계좌를 추적하고 경매 일정을 매달 확인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아빠가 돌아가실 때 아빠가 내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 엄마 곁에는 너밖에 없으니 네가 크면 꼭 엄마를 잘 돌봐드려야 한다고. 그 말씀이 내게 하신 아빠의 마지막 유언이셨어. 늘 난 어떻게든 엄마를 조용히 지키고 싶었어. 혹시 재용이 때문에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잃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되찾아오기로 준혁 씨랑 약속을 했어. 수연이의 말이 끝나고 사위 준혁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조금씩 자금을 모아뒀습니다. 혹시 경매가 나면 저희가 받겠다고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아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어머니 명의로 이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같이 편히 지내세요. 저는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착한 딸과 그 옆을 묵묵히 지켜주는 너무 듬직한 사위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그냥 계속 흘렀습니다. 딸을 매몰차게 내친 15년 동안 저는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그러나 제 딸은 그런 못난 저를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후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목소리가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힘들어.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 누나가 고소를 한 것 같아. 엄마가 취하만 해주면. 나 엄마 아들이잖아. 한 번만 봐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연이가 아파트 베란다 화단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원망하는 말 한마디 없이 15년을 기다려준 우리 수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저는 결심을 하고 재웅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재웅아, 응, 엄마. 너 지금까지 진짜 나를 엄마라 생각을 했니? 그게. 엄마, 저는 진짜. 전 재웅이의 말을 다 듣지 않고 말을 끊었습니다. 재웅아, 이제 내게 닥친 상황은 내가 잘 해결해라. 너의 이중 모습에 더 이상 당하고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전화가 두어 번 더 왔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았습니다. 재웅이는 사기죄와 명의도용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연이와 준혁이가 수년에 걸쳐 모은 거래, 내역과 법인 서류, 통화 녹취 등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수연이 집 근처 작은 빌라에 삽니다. 딸과 사위는 한사코 낙찰받은 집을 제 명의로 다시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건 제 양심에 절대 허락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15년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집을 돌려받는 대신 작은 전세 빌라로 따로 나오게 되었지요. 수연이는 지금도 말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들러서 냉장고 확인하고 반찬 넣어두고 말없이 갑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무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 아이의 사랑은 원래 소리가 없었습니다. 71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못난 저를, 또 너무 고마운 딸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돌아 진정한 가족이 뭔지 저는 71가 되어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 간의 오해가 깊이 있어서 인연을 끊고 사는 가족은 없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더 늦은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 알려 위로받고 싶거나 호소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선택되는 사연은 각색하여 기막힌 인생편지 사연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가슴 울리는 인생편지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막힌 인생편지였습니다.